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 남대문점의 금호섭 대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제목은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전일 증시처럼 외국인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로 돌아섰던 걸 떠올리시면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자세히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시간별 수급을 살펴봤을 때 오전부터 개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개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 순매수, 마지막에는 외국인 순매수로 계속적인 그렇게 장중 내내 이렇다야 매수 주체 없이 계속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또한 유럽 시장은 작은 불씨인 그리스에서 큰 불씨인 이탈리아로 번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는 증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박스권 흐름을 전개하는 대부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850선에서 1950선의 그런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종목 선택 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 순환매를 주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민종환 차장입니다. 일단 오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특별한 매수 주체 없이 일단 선물 시장에서의 그런 선물 움직임에 따라 프로그램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소폭의 등락을 보였던 전형적인 웨터독 장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동안 저희 나라가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 IT주들, 그다음에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왔지만은 삼성전자 10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의 총알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IT주들이 좀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거치는 장인데 일단 이런 장에서는 특별하게 신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내수주를 좀 어느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로 상방으로는 일단 1950포인트를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일단 121선의 강한 지금 저항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1900포인트의 지지 테스트 여부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금주는 일단 1900포인트를 지지하냐 안 하냐 그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잘 넘기고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지수 향방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금주는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장이 조금 더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SS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번 한 주는 눈치 보기,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들 수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 유진투자증권 민종환 차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급히 오시느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오셔서 몇 가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먼저 민종환 차장님, 네. 주가가 보합권에서 지루한 공방을 펼치다 30분 전에 좀 더 낙폭을 키웠는데 네. 어떠한 것들 지금 포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온 지가 거의 1시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오늘 장에는 좀 좋은 흐름이 좀 이렇게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같이 일단 선물 시장에 의해서 좀 장이 아직 조금씩 움직이는 장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 일단 피치 신용등급 긍정적인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얘기 좀 많이 중국 쪽에서도 좀 호재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장은 19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냐 안 하냐 좀 그런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이번 주 장세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두텁지 않은 시장의 질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문이나 설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한 질투맨님께서 김정일 사망설 뿌린 사람들 구속시켜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설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가 종목 사놓고 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하튼 시장의 질이 그만큼 얕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님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실제 상당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매수했다가 기관 매수했다가 외국인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그런 그 안 좋은 악재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좀 주가를 좀 많이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수급적인 효과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런 그 기관이든 외국이든 간에 그전처럼 계속적으로 좀 약간 좀 뒷받침되어 주는 장세가 좀 되어야지 좀 약간 좀 안정화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심 잡기 어려우십니다. SS에서 잡아가시죠. 먼저 오늘의 워스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소문이나 설에 휘둘리다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스민 향기님께서는 작년에 김정일 사망설로 놀라서 한 종목을 익절하고 나니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더 오르더라고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하튼 오늘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이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기였는데 문제는 자칫 정신줄 놓기 쉬운 이런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냐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흐름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워스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상당히 아시겠지만 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거 외뿐만 아니라 일단은 아시겠지만 1,600대에서 1,900대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도 다 아실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게 그 증시의 방향, 말 그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증시의 방향을 살피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0에서 1950 정도의 그런 박스권 흐름은 상당히 좀 좀 단기간적으로 일단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 흐름이고요. 그 외에 일단은 그 유럽 사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또는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더 좋게 나와줘야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1850에서 1950의 박스권이면 그래도 한 2, 3주 전보다는 네. 박스권이 많이 올라.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죠. 네. 우리가 이 정도에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1,600대 그런 박스권보다는 훨씬 더 네. 그 업그레이드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일단은 1,900대나 또는 1,850선까지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상황입니다. 왜 사람 욕심이 더 끝이 없다고 더 네. 위만 바라보게 되지 우리가 예전 그 박스권 아래에 있었던데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한국 시장 오늘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종화 차장님. 네, 제가 뭐 주식시장에 입문하면서 이런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는 뭐 지난 과거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쭉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호재보다도 아주 큰 호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뭐 어제 오늘 같은 장을 보면은 일단 뭐 너무 유럽이 너무 묻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피치가 일단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예상 밖의 일인데 아직까지는 뭐 주식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오늘 지수에 어느 정도 좀 반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뭐 굳이 뭐 긍정적인 부분을 뽑자면 일단 채권하고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일단 뭐 자금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 경감한 그 정도 선에서 일단 그친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일단 아직까지 뭐 저희 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전보다는 아직까지는 한 단계 낮기 때문에 추후에 뭐 S&P라든지 아니면 무디스에서 이런 뭐 상향 조짐이 어느 정도 좀 포착이 된다면은 그때는 주시장까지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속속히 내놨는데요. 특히 은행업종에 대해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좋아졌을 때 은행업종도 따라서 주가 상승이 올라간 바 있다. 주가 상승이 좋아진 바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본 바가 있거든요. 실제로 표를 통해서도 신용등급 상향으로 변경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은행주의 동반 상승 내지는 초과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건 아마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단은 피치가 이렇게 그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다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예전에 말 그대로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좀 과거적인 그런 데이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이 이제 AA 등급
등급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 좀 좋은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은 향후 6개월 이내에 그 한국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05년 이후에 일단은 그 국제 신용평가사인 S&P나 무디스, 피치가 신용등급 상향을 경고한 경우가 총 6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일단은 한 번을 제외한 말 그대로 금융위기 전에 07년 7월에 그 무디스에서 A3에서 A2 등급으로 상향을 조정한 그 외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들 그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오늘 같은 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오른 것에 따른 그 후의 진행 상황 전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한국 AA, 이 AA 등급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실히 마련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가지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로도 수급이 굉장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종호 차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좀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현물은 그야말로 오늘 하루 종일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를 반복했는데요. 지지부진한 주식시장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현물적인 흐름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좀 말씀처럼 매수적인 흐름이 매수 주체가 나와줘야 이런 흐름을 좀 더 좀 강하게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까? 네. 어떤가요?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을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최근에 기관이나 뭐 자문사 쪽에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펀드나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에 집중적으로 좀 담아왔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뭐 4분기 뭐 실적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애플에 대한 뭐 반사이익도 있을 뭐 그런 작용도 했었겠지만 어느 정도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 외에는 아직까지 장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욱더 이렇게 많이 담그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최근에 뭐 어제였죠. 일단 펀드 환매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일단 펀드 환매 그다음에 그동안 좀 자문사 그러니까 랩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장이 좀 상당히 뭐 주도주 차화정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일단 랩이 어느 정도 실망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일단 뭐 1900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펀드 환매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인데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제가 좀 고무적인 거는 어제 뭐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에서 오늘 다시 컨덴거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되지만은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1900 이하로 1850 이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뭐 10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다시 쭉 밀렸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00만 원 이상에서 더 치고 가려면은 일단 그만큼 많은 돈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 총알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어느 정도 드러냈고 일단 외국인 또한 아직까지 뭐 유럽 사태가 아직까지 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뭐 신규로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눈치 보기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을 보여지고 또 자칫하면 충분히 뭐 1850선 이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것은 뭐 좋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수급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해제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 평가를 해보니 실제 안정세에 기여를 했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주춤했고 대차 거래도 줄어서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네. 해제 여부가 내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추가 연장에 대한 논란이 이제 가열되기 때문에 뭐 연장이 된다면 시장은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겠지만 갑자기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된다면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공매도 금지를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철회를 한다. 뭐 요게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단 또 피치에서도 뭐 신용등급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내년에 MSCI 편입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것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나라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뭐 공매도에 대한 그런 규제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상당 부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일 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뭐 업종별로도 뭐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일단 뭐 지수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그런 업종 위주로 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대규모 좀 매도가 좀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측은 일단 공매도가 어느 정도 해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 또한 상당 부분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이게 금지가 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하튼 공매도 금기 조치 기한 만료일이 9일임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한 번의 충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최근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견조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어떠한 분위기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뭐 실제 다들 아시겠지만 1600에서 1900을 끌어올린 게 대부분 대형주가 많이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일단은 대형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1600에서 1900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현재 아시겠지만 지금 1900 일단은 박스권 흐름에 약간 갇힌 상황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그런 수익률 관리를 할 때 대형주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당히 좀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좀 움직였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뭐 LG 패션이나 국도화학 또는 YG원 같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말씀처럼 1900선에서는 일반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민첩하게 좀 활동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워스트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 바로 이어서 베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수금 MTN 팔로우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LG전자예요. 네. 워낙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유증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오히려 받아들이며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잡아볼까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많이 좀 잡으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같은 상황에서 좀 잡기는 약간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세라 보시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근 급락하는 경우에 수급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유증을 해서 만약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든 또는 그 휴대폰 사업 같은 게 좀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아마 더 담았을 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개인들만 많이 매수세를 이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외에는 일단은 또 아시겠지만 1조 600억을 이제 유증하는 상황에서 실제 일단 투자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내년에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는 1, 4분기 이후에나 지금 나올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 리스크하고 그리고 그 실적 리스크가 두 가지가 일단은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싶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간단히 들어볼게요. 네. LG전자의 유상증자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마트폰에 거의 이제 자주우지하려는 뭔가 마음을 먹은 모양이에요. 네. 어떨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LG 그룹 실적 자체가 가장 안 좋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스마트폰, 휴대폰 부분에서의 그런 적자였는데, 누구나 다 이번에 1조 넘게 유증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폰 쪽으로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예상은 했었습니다. 열에 한 7, 8명 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에 좀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뚜렷한 뭐 매수가 아직까지는 뭐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차라리 이런 기회에 또 어느 정도 좀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뭐 회사 쪽에서 뭐 스마트폰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지만은 일단은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지만 또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중간에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우려는 일단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의 실적 저조를 좀 가장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일단 LG 화학, LG U+를 제외하고는 LG 그룹주들은 작년부터 일단 뭐 쳐다보지도 말자, 그러니까 평생 쳐다보지 말자, 뭐 이렇게 네.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계속 투자해왔던 그런 뭐 설비 투자 계획을 철회를 하고 네. 계속 지금 적자 상을 보고 있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희생 가능성은 일단 좋게 흘러가기에는 좀 이제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번 유중 자금을 통해서 일단 뭐 다른 건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LG 이노텍 쪽으로 좀 들어갈 확률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어제 오늘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뭐 현금화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기회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삼성폰과 애플폰 나오는 것에 LG가 참 자존심 상했나 봐요. 우리가 LG폰 어디까지 기대해도 좋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중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 나온다라고 오늘 하루 종일 증권방송에서 들으셨을 텐데 그 영향으로 오늘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의 반등을 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호들갑스럽진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LG전자가 주가가 다시 한번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 갈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굳이 뭐 설레발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기존에 갖고 있던 뭐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매도 기회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저는 뭐 가감히 일단 보지 말자, 일단 뭐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저 철강주 여쭤봤는데요. 아, 철강주 네. 말씀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내일 지표 앞두고 이제 철강주 하루 반짝 올랐는데 네. 이제 이거 하루 오늘 반짝 오른 거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뭐 그동안 가장 못 갔던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주였는데요. 네.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중 고점 대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28% 정도 이렇게 좀 빠졌고, 뭐 현대제철 또한 32% 정도 지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철강주가 좋았던 거는 일단 뭐 중국 모멘텀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중국 내수 부양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큰 게 일단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기관 쪽에서 그동안 철강주 섹터에 대한 그런 물량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갖고 일단 막 다시 한번 뭐 계절적으로 일단 금년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일단 내년 2분기, 1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일단 내년 3분기까지 쭉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기간의 그런 낮은 비중이 어느 정도 좀 기간에서 매수가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외국인의 한국 시장의 비중 확대에 따라서 일단 뭐 그런 이쪽 철강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업종 자체가 좀 갭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뭐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타 업종과의 그런 갭 메우기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얘기에는 섣부르다. 네. 철강주 들어봤습니다. LG에 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건 아니죠? 뭐 LG폰을 사고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 뭐 이런 그런 건 전혀 기억이라든가. 없고. 네. 네. 철강과 건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요즘 최근에 일단은 가장 좀 가파른 흐름을 보였던 게 일단 두 개의 업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일단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 일단 약간 좀 일정 부분 공감하는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아시겠지만 3주 전만 해도 SS 패널들의 일단 공통된 의견이 전부 다 일단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 다 버리로 업종으로 일단은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일단 그게 3주나 또는 한 달 정도 흐르는 사이에 상당히 좀 약간 좀 많이 좀 변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3분기 실적하고 4분기 실적까지 일단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올랐던 이유를 살펴보게 됐을 때는 1, 4분기 같은 내년 2012년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라는 일단 예상이 일단 가장 큰 주된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진 40%가 오른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13% 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저점 대비 큰 폭 상승한 상황이고 일단 여기에서 일단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환율 하락세. 최근에 아시겠지만 1,200원대 있다가 1,100원대에 일단은 내려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호재로 인해 일단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접근하시기는 약간 좀 꺼려질 것 같은 이런 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일단 건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건설도 상당히 좀 약간 좀 차원이 좀 틀리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대형 건설주하고 일단 중소형주 건설주가 상당히 좀 큰 차별적인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일단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되는 연결 그리고 유가 흐름이 양호해서 일단은 플랜트 산업이 지금 호황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 그 건설 업종들이 일단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대부분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건설주 접근 시에는 중소형주보다는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상황입니다. 철강과 건설은 사실 비교하기도 좀 약간 그래요. 네. 건설이 8월, 9월 두 달여가 30% 급락한 이후에 지금 20%가량 다시 재반등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도 지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데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수요 공급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을 가진 그렇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망 세우러 가겠습니다. 플래너 S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스입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가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제는 1900포인트를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과연 내일장에서 1900선을 지지 삼아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SS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와 RBK투자증권 삼성동 지점의 이문주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는 지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90에서 190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살펴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재정안정기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지 못한다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긴축 완화 입장과 이탈리아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재현 대리의 관심 업종 중국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네, 다음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 이문주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910에서 193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유럽 리스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잡음이 존재한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눈치 보기 장세는 하방 신뢰성을 높이는 구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문주 대리는 관심 업종으로 계속해서 정유주와 IT주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문주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 지난주 전망에서는 1930에서 195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여기에 변함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EFSF 증액안이라는 유럽발 문제 해결 호재 발표 이후에 해결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부의 확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즉 안도렐리의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가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해결 과정에서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국채금리 불안감에 대해서도 최근 사실 이러한 사태 속에 가장 투자가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유럽 문제의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간은 하단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간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다만 상단의 저항선을 강하게 뚫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수 여력을 피크로 올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강한 호재가 발생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193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의 매물대를 강하게 뚫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1930포인트 이상의 상승 시에도 강하게 추격 매수를 하여 상단 부분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되고요. 주식 매수의 기회는 1850에서 70포인트 정도에서 잡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주식 매수의 기회는 1850에서 1970포인트에서 잡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리님께서 꾸준히 관심 가지는 IT주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하락이 숨고르기 수준에 그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네, 현재는 LG전자의 유증 뉴스로 인해서 여타 IT 주식과 LG전자를 동일시하여 매매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를 폭락 후의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타 반도체의 업종들은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IT에 관련해서는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차별화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오늘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주의 매도세에는 최근 이들 종목군들의 지속적인 주가 호조세를 보인 데에 대한 기술적인 매도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패턴상 이런 매도세는 며칠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가격 회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IT 업종 내 탑픽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주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출연자분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이문조들이 전화 연결 들으셨는데요. 관심 가질 업종으로 IT 정유 들어봤고요. 전화 연결은 안 했지만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보수적인 업종으로 철강 얘기해 줬습니다. 오히려 오늘 반등을 이용해 정리하세요라는 의견 주심에 따라서 의견 줬고요. 관심 가질 업종으로는 중국 관련주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빛을 발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원섭 대리님, 저희가 뒤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네. 민종원 차장님께서는 3개월의 공매도 금지 하루아침에 이게 해제가 된다면 일시적인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다른 의견이신가 봐요. 네, 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일단은 중요한 건 일단은 내일 회의를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일단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현재 좀 예측을 해서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일단은 3개월 전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3개월 전하고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그 경제적으로 또는 그 대외 해외적으로 일단은 뭐 특별히 제가 봤을 땐 많이 좋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여부가 일단은 뭐 3개월이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좀 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쳐도 일단은 하루 만에 일단은 악재로서 이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실질 공매도가 그날 하루 만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제가 봤을 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연장될 가능성에 한 표를 주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네. 또는 그 해외적으로 일단은 말씀처럼 특별히 3개월 전하고 현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것들도 회의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발 위기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분명히 주었던 이 공매도 금지 내일 해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연장될지 한 가지씩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민종원 차장님께서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밤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좀 열리는데 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뭐 구체적인 뭐 해결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EU 정상들이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얘기를 꺼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장관들이 어느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은 뭐 큰 해결안을 딱 제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금무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렇게 낮아진 눈높이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1900이 뭐 장중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빠른 회복력을 좀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가 좀 1900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업종으로는 일단 뭐 계속 IT 쪽은 좀 더 그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IT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IT하고 뭐 자동차는 일단 계속 좀 가져가는 업종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내일 중국 CPI 발표가 있는데 좀 예상치가 한 5.5% 정도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뭐 긴축 완화 그런 얘기 발언과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관련주 뭐 내수주 쪽도 상당히 좀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중국 관련주들 하면은 뭐 기계조선, 뭐 건설, 화학,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일단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일단 정유화학 쪽으로 좀 편입을 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민종화 차장,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 지점의 금원섭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